오늘은 드디어 사전투표일입니다. 지금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의 별 소식들이 다 쏟아지고 있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바람은 누가 오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탄핵 명분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 친답시고 탄핵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반감만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정작 의료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박단 회장은 저런 얘기를 전했고요.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 4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와 만났지만 결국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박단 회장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지도 않고 심지어 더 나아가 여기서 천공이 또 등장합니다. 저렇게 자막에 2000공이라고 돼 있는 것도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000명 증언에 대해서 3대7의 법칙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쟁취할 때는 30%를 쟁취하는 거다. 2000명에 30% 하면 얼마입니까? 600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도록 600명에 대한 정원 조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었죠. 이게 실제로 기사까지 나와서 설마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에선 당황해서 즉각 해명에 나섭니다. 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렇게 싸늘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천공 관련한 논란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닌데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신뢰는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공무원들한테 농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또한 많은 비판을 불러왔는데요. 한마디로 자기가 민생 토론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져서 과로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발해라. 퇴임 후에 자기가 처벌받겠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쓰자 이런 망언을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도대체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런 농담을 하고 뭐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을 쓰자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 지금 정부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니까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아주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국힘 서울시 의원이라는 인간은 전범기의 공공장소 허용을 발의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키우고 하루 만에 철회를 한 상황이죠. 공공장소에서 전범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가 됐었는데요. 김기령 국힘 서울시 의원이라고 하죠. 발언의 취지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오해는 무슨 오해입니까? 그동안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 사용이 제한되어 왔었는데 이걸 조례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떡하니 국힘 명의로 1인 발의의원 이름에 박제가 돼 있는데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런 걸 제안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컷 역풍 맞고 나서 이걸 철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실수였겠구나, 오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선 실드를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강력 반대한다. 그리고 엄정 조치할 거다. 앞선 시의원들에 대해선 당 차원의 조사 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이 끝난 후에도 과연 이 말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지금 급하니까 불 끄기 위해서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한동훈의 입도 상당한 리스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힘의 앞선 서울시 의원들 뿐만 아니라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자체가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맹비난이나 퍼붓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나르시시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그대로 본인한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러 가가지고 저 좀 봐주십시오
저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 그렇게 책임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얘기들 했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하루 만에 말 바꾸고 이런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한데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저 모양이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제발 좀 자제 좀 해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나르시시즘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더니 아주 희한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엉망진창인 정부 여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투표다.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진다. 이 중요한 걸 잊지 말자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린 것, 이걸 잊지 말자는 거고요. 어제 부산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힘을 보태자 거기에 또 장예찬 씨가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하고 오히려 품격을 보여주는데요. 저렇게 대놓고 선거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귀엽게 봐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뼈를 때리죠.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 틀린 말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선을 긋는데요. 결국은 정현욱 후보에게 굴복해서 선거 포기할 거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딱 던져놓으니까 지금 장예찬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파진 상황이죠. 본인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감히 우리 수영구로 온 이재명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수영구에서 뭐가 됩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설령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오면 뭐 감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 뭐 골목대장 놀이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유치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결국 저렇게 사진 하나 남겨서 내가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다 이거 어필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다고 하더라도 눈에 훤히 보이는 행동이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누가 국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더 잘 싸우겠냐 이런 얘기로 글을 마무리하죠. 하여튼 정말 유치하고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부산 논객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장예찬이 저렇게 무소속으로 완주하면 정치 생명은 끝이다. 완주하면 민주당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영구의 유동철 후보 주위에도 연락 한 통씩 부탁드리고요. 장예찬 씨 끝까지 완주하길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선방위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 날씨 예보 1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다 이런 말들이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선방위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게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선방위의 판단은 달랐다는 건데요.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선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저 선방위의 총선보도심의 이건 편파적이다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남발했고 월권 심의를 했고 편향적 징계를 했다. 야, 선방위 징계가 언론 전반의 보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도 뭐라고 지적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붙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푸시를 해서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이에 MBC에서는 선방위의 존립 가치를 지우는 결정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일 중요한 사전투표일인데요. 5일, 6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선거 현수막에 난데없이 삼겹살이 등장했다. 한마디로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 이게 1번, 3번을 연상시킨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억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어쩌라고 난 투표하고 삼겹살 먹을 거다. 뭐가 문제냐? 기자가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사전투표일 5일 6일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거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관내 확인을 해서 특히 관내 투표일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띠지를 떼고 밀봉까지 해야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는 것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열심히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해도 이게 무효표가 된다는 거고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서도 오늘 5일 6일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제정당이다 이렇게도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투표용지 모두 첫 번째 칸에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다. 그래서 일찍 투표하고 삼겹살 먹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라 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뭐가 문제냐고 얘기했지만 문제투성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 씨도 가는 데마다 막말에 자기의 심취해가지고 셀카 하나 찍고 기괴한 행동이나 하고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저들이 어떻게 될지도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5일 6일, 본투표 4월 10일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와 관련한 내용도 계속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